네, 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좀 적게 오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워킹맘들이랑 그리고 좀 아버님들도 오시라고 좀 설명회를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끝나고 좀 자유롭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시간도요. 같이 좀 마련해 보기로 할게요. 또 어머님들께서 너무 많으시면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소규모로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어머님들께 자랑을 좀 하러 왔어요. 저희 이제 좀 실적 자랑을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중계동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에는요, 그때는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제 막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좀 실적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실적 자랑,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좀 갈 수가 있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요, 저는 제가 지금 중대 학림학원 빼고는 전부 시대인재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중계동 요 학림학원이 제가 처음에 시작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좀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강사를 할 때 중계동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대인재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대인재도 거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시대인재를 들어가서요. 거의 초창기 멤버가 이제 되었어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내 나이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강생 일단 논술로만 191건을 작년에 합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자랑하고 싶었어요. 뭐 카대, 의대, 연대, 치대 뭐 요런 데 좋은 데도 많이 갔지만 이제 전국에서 논술로 뽑는 건국대학교 수의대 애들이 전국에서 6명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규반에서 3명이 그 6명 중에 3명을 저희 반에서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 약대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5명을 뽑거든요. 논술로. 근데 그 중에 2명이 저희 정규반에서 좀 가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작년 실적 요약본을 좀 보여드리자면은요. 요렇게 뭐 카대, 의대, 뭐 연대, 치대 뭐 좋은 데들을 많이 갔지만 특히 7번 학생 정말 대단하죠. 이 친구 4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골라가면은 되는 친구. 근데 워낙에 좋은 데들을 많이 합격해서 어디를 갈지 조금 망설여지는 친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로 드린 그 엑셀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제가 홍대까지 좀 학교를 다양하게 넣어놨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홍대 밑에 있는 학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제일 높은 학교에서부터 좀 홍대까지 이렇게 좀 골고루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학교에 아이들이 수능 수학은 몇 등급을 받았고 내신은 몇 등급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전부 1등급만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의대,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가 수능 수학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치한약수가 아닌 일반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사실은 2등급대에서 수리 논술을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1등급 자체가 많이 없어요. 4%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을 제일 많이 해오는 등급대는 2등급. 그리고 이제 1등급과 3등급이 조금 섞여 있고 간혹 이제 4등급 정도 되는데 자기의 등급을 넘어서서 합격을 해주는 친구들이 간혹 있고요. 인서울권 정도는 4등급대에서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수능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인서울권에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굳이 인서울권 자료까지 다 뽑지는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능 수학 등급이랑 내신 등급이 빈칸이 쳐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합불 조사를 할 때 항상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내 수능 수학 등급과 내신 등급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준 친구들입니다. 1등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의치한학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경희대 약대 붙은 친구랑 건대 수의대 붙은 친구 수능 수학 놀랍게도 1등급이 아니에요. 2등급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좀 처참하죠. 자, 내신이 처참한 이유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번 친구 과학고등학교 친구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친구 휘문고등학교 친구. 그래서 얘네들 지금 내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저렇게 안 좋은데도 의대를 갈 수 있나? 네, 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요. 좋은 학교일수록 논술에서 내신은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이제 입학처에 계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논술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희석이 되거든요. 정말
수학이랑 과학 혹은 수학만 잘하는 친구를 뽑고자 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내신을 진짜로 많이 반영을 해버리면 이게 애매해져요. 이게 뭐 내신이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사실 입학처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내신을 많이 반영할 거면 차라리 교과나 학종으로 많이 뽑지 굳이 논술에서 내신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보통 모든 학교에서 5등급까지는 안전하십니다. 그 얘기는 내신은 논술에서 1등급이어도 딱히 메리트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도 없고 불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6등급은요? 자, 6등급에서 쓰지 말아야 될 학교 리스트 나중에 뽑아 드릴 건데요.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7등급은요? 7등급에 또 한 4, 5군데 추가되고 8등급에 또 한 4, 5군데 추가되고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내신이요. 제가 지금 분명히 거의 뭐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그냥 안심하고 지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내신 반영 비율을 찾아보시면은 근데 선생님이 분명 내신 많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를 보니까 내신 40%에 논술 6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함정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거를 좀 보셔야지 되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의 예를 좀 가지고 왔어요. 실제 중앙대학교 자료를 좀 가져와서 보면은요. 실제 1등급 중앙대학교 10점 만점을 주고요. 2등급을 그러면 우리가 9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대략 등급마다 1점씩 깎여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9.96점을 줍니다. 3등급은 9.92점 이런 식으로 실제로 7등급까지 떨어지는 동안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 1등급인 애가 100점에서 출발하다고 하면은 내신 7등급인 애는 99.6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0.5점 차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계산하는 거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8등급까지 지원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봤자 100점과 98점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0점짜리도 없어요. 1등급이면은 솔직히 논술로 지원을 안 하겠죠. 교과나 학종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내신 그게 뭐 40%가 들어간다, 30%가 들어간다. 이거를 논술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요 표를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요 표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지만 또 매번 찾아다니기 귀찮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논술 자료집만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논술은 진짜 논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논술로 근데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요새 설명회를 하도 많이 하러 다녀가지고 이제 그냥 거의 앵무새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논술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탈락하는 원인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입니다. 특히 중계동 애들이 그게 조금 심해요. 저희가 정시 점수가 사실 중계동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계동에서 오히려 연대 실적은 나와요. 하지만 고대 실적이 안 나옵니다. 4합 8등급이요. 정말 애지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중계동에서도 충분히 의치한약수 논술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은 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의치한약수 최저가 안 나와서 논술을 못 쓰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의치한약수까지만도 바라지도 않아요. 고대 최저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대 최저 4합 8등급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계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논술 실력에 비해서 최저 때문에 좀 그거를 다 백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3합 6등급인 학교부터 좀 출발을 해보실게요. 자, 3합 6등급인 학교는요.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과들 그리고 중앙대 일부 과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실제 학교에서 발표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발표해주지 않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자료 혹은 발표해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본 자료로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제 학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실제 경쟁률, 처음 출발하는 경쟁률 60대 1이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시험 보시는 경쟁률은 15대 1 정도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7,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서를 언제 쓰냐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리고 오늘요. 나 오늘 그거 다시 듣고 싶은데 좀 그 얘기를 놓쳤어 하는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최지희 수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뜰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목동시대인재에서 한 설명회를 녹화본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설명회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듣고 싶다 하시면 그 유튜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논술 원서를 쓰는 게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뒤에 논술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모평 점수는 구체적인 등급은 알 수 없지만 가등급 정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늠이 되는 상태에서 원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7,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있는 이런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3 애들한테서 많이 나타난 이유. 위에 형이나 언니, 오빠 뭐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첫째가 고3인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요. 4월, 7월에는 맞췄는데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9월이 6월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수능에는 올라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요 보통 다 떨어지십니다. 최저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게 가장 고3의 문제점이에요. 자, 재수생들은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점은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작년에 한번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 진짜 6, 9월에 맞춘 학교만 써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작년에는 조금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과목 때문일까요? 국어랑 영어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영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이 20%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3%대가 나왔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영어로 내가 최저를 좀 맞춰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애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됐었는데 얘가 이제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못 맞추는 친구들의 비율이 작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평균적인 비율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애들이 못 왔냐면은요. 저희가 제가 파이널은 시대인재에서 하게 되는데 모든 이 전국의 친구들이 다 파이널 때는 시대인재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마감이 굉장히 빨리 돼요. 성균관대반 같은 경우에 360명으로 마감을 했는데 실제 수업을 들으러 온 친구는 8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애들이 최저를 정말 작년에 많이 못 맞췄어요. 보통 360명 받으면은요. 그래도 100명 이상은 오거든요. 근데 100명이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등록한 친구들 원래 못 받아주는데 그냥 즉석에서 들어온 친구들도 작년에는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성균관대나 중앙대 3학 6등급인 학교가 이 정도로 평균적으로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유는 왜 애들이 최저를 이렇게 못 맞출까 그런 영어 같은 작년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었지만요. 사실 제가 시대인재 재종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래서 시대인재 재종이 출발할 때부터 원래 강남대성의 재종에 있다가 그때 시대인재로 옮겨서 이렇게 재종 수업을 하게 됐는데 재종 애들이 참 정시에 강해요. 그런데 6, 9월 때는 최저를 맞췄는데 실제 수능 가서 못 맞추는 애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재종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기숙학원 저기 용인에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한 친구를 보니까 얘가 작년에 6, 9월을 올 1등급을 찍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능에서 말도 안 되는 등급을 찍어버려서 일단 얘는 올 1등급을 찍었기 때문에 6개 논술 전부 다 메디컬로 썼던 친구인데 지금 아무것도 최저를 맞춘 게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최저를 아무 데도 맞춘 데가 없다는 거는 사실 그 정시 점수로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데를 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삼수를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6, 9월 때 최저를 가까스로 맞춘 학교는 쓰시면 안 돼요. 6, 9월에 최저를 좀 여유롭게 맞춘 학교를 쓰셔야지 나중에 버리는 원서가 없으십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6개 원서를 썼는데 그중에 4군데를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제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학생들 중에는요. 제가 이 최저 맞춘 학교만 지원하라는 얘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단과에서는 제가 논술 원서를 학교랑 과를 제가 애들 하나하나 다 써드리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사실 날리는 원서의 비율이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많이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논술 최저를 어떤 학교를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 되냐면 6, 9월에 최저를 가까스로 맞춘 학교가 아니라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를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애들한테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할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애들의 고집을 좀 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또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모르겠지만, 아, 애들은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때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6, 9월에 맞춰 왔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최저의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논술 합격자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최저만 되면은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성균관대 중앙대 보여드렸고요. 3합 5등급인 학교 보여드릴게요. 성균관대의 일부 과들 그리고 약대 중에 일부 과들. 자, 그러면 어머니 지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3합 5등급은 참고로 한 80대 1의 경쟁률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보통 10대 1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8명 중에 7명이 최저를 못 맞춰요. 요게 3합 5등급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발표를 해준 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옛날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옛날 중앙대학교 최저가 3합 5등급이었어요. 그때 이제 3합 5등급을 맞추는 친구들의 비율이 8명 중에 1명 정도로 중앙대학교에서 공개를 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3합 5등급이에요. 그러면 나 3합 5등급 맞췄으니까 약대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시면은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그 학교를 써서 운 좋게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논술은 실력으로 가는 시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논술은 로또래요. 어떻게 논술이 로또가 될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령으로 쓰는 건데 차라리 로또가 될 수 있으면 수능이 로또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오지선다라서 답을 찍을 수나 있죠. 논술은 답을 찍을 수도 없어요. 답만 맞추면 점수는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술은 로또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논술이야말로 진짜 수학 실력만큼 점수가 매겨지고 평가를 받는 시험이에요. 실제로 논술은요.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가 되냐면 간단하게는 어머니들께서 대학교 다니실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점수 받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쓴 데까지 점수를 받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대나 저처럼 수학과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주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거 계산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교 시험에서도 보시면은 답만 쓰면은 그 문제는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풀다가 끝까지 답을 못 낸 경우에는 쓴 데까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술 채점도 똑같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논술은 절대 로또가 아니고요. 오히려 수능이 로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5개 중에 찍을 수나 있지만 논술은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대를 좀 3합 5등급을 맞췄다. 그럼 약대를 써야 될까? 저는 반대예요. 약대를 쓰실 거면은요. 최저가 높은 약대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대 경쟁률이 어느 정도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경쟁률을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것도요. 실제 경쟁률과 유사하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약대는 실제 경쟁률 10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3합 5등급이에요. 1, 1, 3만 맞으면 돼요. 그럼 이 정도 최저를 맞추는데 약대를 지원하고 싶은 애들은요. 전국적으로 널리고 넘칩니다. 그러면 최저 기준을 맞추더라고 하더라도요. 3합 5인 성균관대는 얘기가 달라요. 성균관대는 3합 5등급을 맞추면 굉장히 지원하기 좋은 최저입니다. 성균관대 치고는 최저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약대는 얘기가 달라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3합 5등급이 너무 낮은 최저이기 때문에 3합 5등급을 맞춰서 약대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경쟁률 하락은 별로 얘네들처럼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합 4등급인 의대나 3합 5등급인 약대를 써도 괜찮은 친구들은요. 논술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 난 어차피 정시가 튼튼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냥 버려도 정말 상관없는 친구들 혹은 정시로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로 갈 생각인데 도저히 스케줄 안 나와서 보니까 그 학교 하나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제 쓰는 친구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3합 5등급인 약대나 3합 4등급인 의대를 붙을 생각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럼 붙을 생각으로 쓰셔야 되는 의약대는 어디냐?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대학교 의학대입니다. 중앙대 의대 여기가 4합 5등급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2등급으로 삐끗하는 것을 허용을 해드리는 그 정도의 최저. 그래서 요런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쓰실 때 진짜 좀 말이 되는 경쟁률에서 실력으로 대학을 좀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쟁률 어느 정도로 줄여지냐면요. 요거는 중앙대에서 공개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30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실질 경쟁률은 3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사실 의대 경쟁률에서는 말도 안 되게 낮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90% 정도 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어떤 친구가 중앙대 의대 썼는데 떨어졌어. 원래 논술은 어려운 거야. 라고 한다면은 90%는 최저 못 맞춘 애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머님들 집단에 계시거나 애들이 자기네들 집단에 있을 때는 자기 최저떨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내 수능 점수가 들통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2합 5등급인 학교들이 또 있어요. 2합 5등급인 학교들은 뭐 경희대, 건대, 동국대, 뭐 이대, 숙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최저 맞추는 비율이 여기는 50% 정도예요. 이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내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경희대가 한 40% 맞추고요. 건대가 한 60% 맞추고, 이대가 한 50% 맞추고, 숙대가 한 30% 맞춥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들쭉날쭉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 내보면 한 50% 정도가 최저를 맞춰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40대 1을 보셨다. 그럼 실제로는 2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2합 5등급인데 최저떨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수능을 아무리 잘 봐봤자 33333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333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인서울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의 점수가 탈로가 나버려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논술 그냥 다 떨어졌어. 그냥 원래 논술은 붙기 힘들다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최저떨인 경우가 사실은 보시는 경우에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저떨이 굉장히 많고요. 자, 약대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대 약대를 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4합 5등급이에요. 3합 5등급인 약대랑 너무 차이가 나죠. 3합 5등급과 4합 5등급은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의대랑 최저가 똑같잖아요. 의대랑 다른 점은요. 요거 탐구 평균으로 치고 요거 약대는 탐구 한 과목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조금 더 널널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이 정도 4합 5등급 중앙대 약대가 나오는 친구들은요. 보통 이게 모든 학교의 의대 최저를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의대 쓰려고 하지 약대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오는 4합 5등급이 나오는 애들 중에서 중앙대 약대를 쓰려고 하는 애들도 잘 없지만 그리고 맞추는 비율도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거는 중앙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지를 공개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 의대가 4합 5등급인데 한 90% 정도 최저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약대의 경우에는 한 90%에서 95% 정도 최저를 못 맞추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온 자료는 확실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학교에서 발표를 해준 바가 없다. 근데 예상치는 요 정도가 된다. 예, 그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의대 중에 또 지원을 할 만한 데가 최저가 높은데 연대 미래캠퍼스 의대가 굉장히 최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지원할 만해요. 그럼 이제 우리 자녀가 이 좋은 최저에서 시험을 보는 애가 되어야지 좋은 최저를 맞춰주고 사라지는 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좋은 최저를 맞춰주고 사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그에 일단 참여부터 해야 돼요.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뭐 3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다 필요 없고요. 6, 9월에 넉넉하게 최저를 맞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원서를 쓰셔야지 논술에서 원서 쓰는 기준은요. 정시보다만 잘 가면 돼요. 논술에서 진짜 로또처럼 정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경희대 정도 갈 수 있어요. 정시는. 근데 논술에서 의대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해줘요. 넌 의대 써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시로 경희대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연고서성 안에서 하나씩 쓰시고 그리고 중앙대 하나 쓰시고 이런 식으로 원서를 만드셔야지 얘가 경희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데 보니까 약대 최저가 된다. 그러니까 올 약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 떨어져요. 보통 수시는요. 6장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반에서 작년에 191건이나 논술로 합격을 했잖아요. 저거는 이제 두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 애들 원서를요, 계속 수정을 해요. 애들도 처음에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15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일단 6, 9월에 최저가 안 나왔는데 수능에 최저가 나오는 애들은요, 손에 꼽습니다. 1년에 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손에 꼽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춘, 좀 넉넉하게 맞춘 학교 기준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두 번째는요. 애들이 왜 이렇게 논술로 떨어지냐. 본인이 합격을 할 만한 과에 써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좋아 보이는 신소재, 화공, 전기, 화생공 이런 데만 씁니다. 여기는요, 논술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제가 그렇다고 낮게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목표는요, 정시보다 잘 가는 학교를 논술로 쓰시면은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길 붙으시면. 근데 왜 수능 점수가 나오면 수능 점수로는 이 점수를 맞춰서 가시는데 논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과를 포기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지 연대 논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연대 논술을 왜 기준으로 말씀드리냐. 연대 논술이 현존하는 논술 중에 가장 어려운 논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연대 논술은 왜 제일 어려울까요? 최저가 없어서.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던데요. 수능 전이라서는 아니에요. 치대를 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의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대 논술과 다른 과 논술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 공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풀만하게 나오고요. 한양대 의학대 논술은 매우 잔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난이도를 좀 만들어 놓는, 구분을 좀 해놓는 편인데 연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연대 교수님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연대 치대를 지원하는 애들. 보통 이제 고대만 해도 논술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왜죠? 고대는 최저로 한번 걸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굉장히 많냐면요. 세상에는요. 영어, 국어 바보인데 수학 천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대는 못 써요. 영어, 국어에서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수학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의대 실적이 가장 좋았던 애가 그 16명을 팀 수업을 대치동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이 논술로 의대를 가고 3명은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갔던 그 미친 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로 수학을 잘하냐면 얘네들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쉬는 시간에 대학교 원서 정수론 책을 놓고 지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의대 붙은 친구들 있죠. 이따가 제가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학교를 합격한 친구들의 논술 일주일 공부 시간, 그리고 의대를 합격한 친구들의 논술 공부 시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저희 학불 조사할 때 일주일에 논술 공부 어떤 식으로 했고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지. 그러면 일반과를 붙은 친구들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라고 하고요. 그 2시간은 제 숙제하는 데 쓴 시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고 참고로 1, 2, 3월에 출발한 애들 기준으로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대부분의 합격자는요. 솔직히 1, 2, 3월에 나오는 친구들이 90% 이상이에요. 1, 2, 3월부터 들었던 친구들. 가장 많은 수요는 7월부터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종 컨설팅을 많이 받으실 건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6월 모의고사에서 받아온 등급으로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의 리스트를 보실 거거든요. 그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아마 그것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학종은 여기가 있는데 논술 학교는 여기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생각도 안 했는데 부랴부랴 7월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7월부터 들어오는 반을 제가 개강을 하기는 해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는 1, 2, 3월부터 출발하는 친구들 중에서 90% 이상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파이널만 들은 친구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이제 합불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기뻐해요. 저희 조교 애들도 이제 1, 2, 3월부터 들었던 애들이랑 많이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숙제 검사 해주고 뭐 출석 불러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합격자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애들이 잘 아는 애들이거든요. 1, 2, 3월부터 들었던 익숙한 친구들. 그래서 얘 진짜 열심히 하더니 갔네 이런 식으로 저희 조교들이 굉장히 많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1, 2, 3월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가 가장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연대 치대를 쓰는 애들이 만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논술로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문제를 웬만큼 어렵게 내서는요. 만점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연대 문제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가장 어려워요. 의치한학수 다 포함해서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수리 논술이 연대 치대. 그래서 연대 치대 수리 논술은 그 천하제일 논술 대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연대 낮은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 치대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연대 치대를 합격을 해준 친구가 있어서 와 진짜 너무 진짜 어메이징하다. 근데 걔는 이제 사실 과학고 출신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연대 치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으로 뽑는데 만점자가 30명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시험지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다른 과 애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대는 가장 낮은 과가 연대에서 대기과학과, 지구시스템, 천문우주 요런 데가 논술로 합격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아요. 보기 합격선은 10점대 정도입니다. 100점 만점에 30점대 정도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연대 대기과학과나 지구시스템 합격한 친구들이 매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남겨주는 수강 후기를 제가 수강 후기에 굳이 넣지 않는 이유는요. 수강 후기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푼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합격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수강 후기를 많이 써서 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요. 어떤 친구가 연대 수리 논술로 시험을 봤을 때 5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를 써야 돼요? 연대 지구 시스템, 대기과학과, 천문우주, 생명 시스템, 사회 기반 요 정도를 써줘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연대 수리 논술에서 한 50점 정도 나오는 친구여도 사실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연대 신소재 쓰고 있고 화생공 쓰고 있고 전기공학 쓰고 있고 이러면 솔직히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실력에 내가 좀 합격을 할 만한 데를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얘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애들 논술 원서는 제가 직접 다 써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써줄 때랑요. 제가 안 써줄 때랑 합격률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낮은 대로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합격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정시보다 잘 가는 스케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원서를 좀 많이 막아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제가 다 써드리는 거지 이게 사실 제가 못할 짓이거든요. 왜냐하면은요. 9월 모평 보고 나서 우리가 원서를 쓰기까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저는 9월 모평 전에 한 3주 전부터 계속 상담이 들어갈 거예요. 참고로 애들이랑은 제가 대면 상담을 하고요. 어머님들과는 카톡으로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어머님들과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받아온 이제까지 제 수업에서 보여준 논술 실력 그리고 6, 9월에 받아온 평가원 등급 요걸로 그리고 얘가 제가 나중에 조사를 뭘 되게 많이 해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6, 9월로 그때 이제 6, 9월이 되면은 그 메가스터디의 정시 예측 서비스라고 열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6, 9월 점수를 내가 수능에서 받았을 때 대략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학과 이것도 제가 위험, 안정, 소신, 뭐 적정 이렇게 해서 다 써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보다는 좀 잘 가면서 그리고 학종 컨설팅도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정시랑 학종은 잘 몰라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종 컨설팅에서 나온 얘가 학종에서도 소신, 안정, 적정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럼 어차피 학종으로 적정 정도 갈 수 있는 것보다는 논술을 더 높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미리 다 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마다 한 명씩 다 논술 원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써드릴 건데 이게요. 어머님들과 이제 제가 전화나 면담을 하게 되면은요,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단 모든 어머님들께서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참 수학을 잘했다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가 참 좀 노력만 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이요.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소연을 들어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애들이 몇백 명이에요. 얘네들 다 지금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은 사실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지도 않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를 수가 있어요. 뭔가 딴소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 일단 원서 쓰고 나서 나중에 내가 들어줄게 하고 일단 그러면 우리 원서부터 써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는 제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과는 대면 상담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는 애는요 한 3-4번까지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애가 한 번. 왜 적게 들어가는 애 한 번이냐? 처음부터 원서 기가 막히게 잘 써온 애가 한 7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는 한 번만에 상담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4번 정도 들어가게 되는 친구는요.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에 보통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게 제가 왜 상담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냐면은요. 어떤 종류의 상담이 좀 들어가는지 애들 예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친구 거를 좀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어메, 하는 거지? 네, 요거 앞쪽으로 좀 보내주실. 오! 작년 친구 예제를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친구 예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명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의학대는 일부러 안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의학대는 솔직히 별로 상담할 게 없어요. 그냥 스케줄 맞춰서 있는 학교 쓰시면 되시거든요. 최저 맞출 수 있는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저는 시립대, 중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요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시립대학교 전컴을 쓰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를 써도 괜찮지만 소신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학과 추천은 해준다면은 토목이나 환경이나 공간 정보로 쓰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이제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집에 가서 엄마랑 다시 얘기를 하겠죠.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립대학교는 전컴 말고 요쪽으로 써봤는데, 근데 또 애기랑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셋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것도 다 자료로 학교별로요. 그 커트라인이 낮은 과들만 또 싹 정리해 드릴 겁니다. 커트라인이 낮은 과 중에 요런 과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죠. 워낙에 과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되세요. 요거 찍어 보내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컴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토목 환경 공간 중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대신 그 주신 자료에 있는 낮은 과 리스트 중에서 요 과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교랑 과를 하나하나씩 저랑 예쁘게 만들어 나가셔야지 되세요. 그리고 뭐 중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도 소신인데 그래서 전기는 조금 얘가 솔직히 붙을 만은 해요. 왜냐면 논술 성적이 중상위 정도인 친구이기 때문에 붙을 만은 하지만 좀 안전하게 합격하고 싶으면 융합공학 쪽으로 써보자라고 좀 얘기가 들어간 상황.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쓰고 싶다고 했지만 여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지 말고 가고 싶은 과 리스트들 중에서 나중에 경쟁률 마지막까지 보면서 좀 제일 경쟁률 낮은 데로 써보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가고 싶다고 썼죠. 네, 성균관대학교도 전자전기를 뽑고요. 또 공학계열, 공대 따로 공학계열로 뽑거든요. 여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로 좀 써보자.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낮은 과가 어차피 없어요. 근데 서강대 최저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써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 얘 수능 점수로도 좀 건대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굳이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다 좀 다른 상담이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쓰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 4개는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는 쓰는 걸로 하고 연대도 써도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얘가 수능 점수가 9월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대를 합격을 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연대 합격해서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면 쓰고 만약에 나중에 수능을 잘 봐서 조금이라도 아쉬울 것 같으면 쓰지 말자. 연대는 그런 상담이 들어간 상황이고 또 얘는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예요. 건국대랑 경희대도 쓰겠대요. 왜냐하면은 혹시 수능 망칠까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 아무리 망쳐봤자 솔직히 건대나 경희대는 정시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너가 너무 불안하다면 굳이 2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 건대나 경희대 둘 중에 하나 정도만 그냥 보험용으로 하나 좀 쓰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좀 다른 걸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렇게 좀 얘기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얘가 생각해보지 못한 학교 중에서는 중앙대나 이대
쪽을 얘가 생각을 안 해봤길래 요 정도를 좀 한번 더 고려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요런 상담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런 게 다 한 개씩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럼 또 얘도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얘기 듣고요. 건국대나 경희대 중에는 뭐 경희대 하나만 쓰기로 했고요. 건국대를 중앙대나 이대 중에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원서 학교랑 과 하나하나 저랑 같이 예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실 거라서요. 제가 일주일 고 원서 작성하는 일주일 동안은 카톡을 24시간 질문을 받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 시즌이 되면 희한하게 저한테 정말 의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의지를 하시냐. 우리 애가 수능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6월에 맞췄으면 맞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맞출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시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별의 별 질문을 다 받아봤거든요. 또 받아본 질문 중에 황당한 질문은 경희대에서 성균관대까지 오토바이로 몇 분에 찍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시험 보고 싶은데 이게 이동 시간이 나온지 어머니 저는 경희대학교는 콘서트 보러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성균관대를 두 눈으로 목격한 역사가 제 인생에 없어요. 그래서 답변은 해드려요. 그 방법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전날 어머님께서 해보시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지금 원서 쓰셔야 되니까 지금 가서 해보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되게 저한테 정말 의지를 많이 정말 와 우리 아이 적성에 이게 이과가 맞을까요도 들어봤어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그 아이의 적성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붙기 좀 수월한 과, 붙기 엄청 어려운 과를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이 아이의 적성에 그것이 맞을지. 그리고 과 이름을 봐도 이게 무슨 과인지를 모르는 과도 되게 많아요. 나노 메카트로닉스랑요, 광 메카트로닉스 학과의 차이점이 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커트라인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MSD 학과. 그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들 저한테 질문해서 이런 것도 내가 질문해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그 어떤 질문을 생각하시던 그 이상의 질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은 이 대화가 단절된 가정의 메신저가 되기도 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진짜 애지간히 말을 안 해요. 그나마 여학생들 엄마한테 좀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남학생들 중에 또 부모와의 갈등이 고3 때 극단으로 치닫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요 친구도 이제 중계동 학생이었어요. 학생 중에 한 명이요. 본인이 어떤 과를 썼는지 어떤 대학교 무슨 과를 지원을 했는지도 엄마랑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자기 아들이 어떤 과랑 무슨 학교를 썼는지를 저한테 뒤로 몰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별의 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들어갈 거고요. 작년 중계동 서라벌고등학교 친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제가 진짜 너는 수리논술이 아니면 답이 없겠다 생각을 한 친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인간입니다. 근데 다행히 한양대 반도체학과를 갔어요, 논술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와, 진짜 어떻게 국어를 너 혹시 외국에서 살다 왔니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또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에서 살다 왔으면 영어가 이렇지는 않겠죠. 6월에 영어가 얼마나 쉬웠는데 여기서 지금 3등급을 맞아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수학을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얘가 논술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높게 점수가 사실은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수리논술로 보내야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저한테 다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데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얘가 정시가 뒷받침이 되는 친구면 그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논술 어차피 떨어져도 정시로 가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얘 진짜 논술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논술을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그러면 전기, 전자를 썼는데 가능성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안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논술로 붙여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얘가 논술을 굉장히 잘하지만 정시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논술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 그러면 저는요 그래도 6개 다 낮은 과로 쓰기는 싫어요. 한양대학교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만 반도체로 써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다 높은 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럼 한양대만 반도체로 써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 붙어왔어요. 이 친구 서라벌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 덕분에요.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두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인데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재수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재수생이니? 그러고 처음에는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애들이 사실 얼굴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여잔지 남잔지.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서라벌 고등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수생이구나 했는데 하루는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머리를 그 정도로 길러도 되니라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고등학교가 그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중계동 친구인데, 이제 요런 친구의 예제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요런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실 겁니다. 요게 제가 보는 구간이에요. 요걸 제가 왜 보냐. 제가 나중에 애들 학교랑 과를 하나씩 써주려면은 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요게 제가 보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아이들이 보는 부분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부족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 근데 또 이번에도 또 이것도 중계동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1월 모의고사에서 애가 걔가 몇 점이었더라? 한 50점 정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 50% 평균이 55점이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걱정하는 문자가 오신 거예요. 얘가 50점인데 이게 너무 낮은 점수 아니냐. 상위 50% 평균에도 못 미치지 않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고 상위 50% 평균이요. 전국 상위 50%가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상위 50%예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잘할 줄 아시고 이게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파악이 되시겠어요. 그걸로 파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파악하셔야 되냐. 그래서 요 자료를 같이 드려요. 어떤 자료냐면은 요 시험지로 시험을 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최종적으로 간 대학교. 그러면 아까 그 시험지에서 50점은 상위 50% 평균에도 미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점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세대를 28점인 학생이 간 사례도 있네요. 28점부터 68점까지 가고 있죠. 그런데 너무 점수차가 큰 거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요. 낮은 과는 낮은 점수로 가고 높은 과는 높은 점수로 가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애들 그리고 논술 모의고사는요. 제가 쉬운 문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능에서 뭐 2, 3점짜리 문제나 4점짜리 쉬운 거는요. 그건 실수하지 않기 위한 시험이지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논술에서는 그런 거 다 빼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문제가 요 단원에서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계산 위주로 나왔을 때, 개념 위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친구인지를 제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당장은 행복하지 않은 점수를 받아도 정확하게 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논술 점수를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요걸로 파악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도 28점부터 68점대인데 실제로 30점대 애들이 좀 낮은 과를 연대를 최종적으로 많이 합격을 했고 60점대 정도 돼야지 공대 좋은 과를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과들은 40점에서 한 50점 정도는 그 사이에 있는 과들이겠구나. 중위권 과들은 한 그 정도 점수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옳은 분포. 그러면 이거는 높은 과에서부터 낮은 과까지 애들 다 좀 전반적으로 잘 간 편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경희대 같은 경우에 13점짜리에서부터 38점짜리까지 지금 경희대학교를 갔는데 10점대는 사실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17점이니까 경희대를 써야지.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학교말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요 자료를 보셔야지 상위 50% 평균보다 떨어지는데요. 걔네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고 그렇게 모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요 자료를 보셔야지 됩니다. 요 자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고요. 요새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자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오래 배운 친구들이 아무래도 논술로 대학을 잘 갈 수가 있는 이유는요. 저런 자료도 좀 많이 쌓여서 제가 애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답안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요. 저희 이제 시대인재 재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반에 일주일에 1시간 40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3시간 반 수업을 하고요.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40분을 들어가요. 그러면 수업 시간 자체가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1시간 40분에 제가 애들 답안지 작성하고 첨삭까지 못 해줘요. 왜냐면 첨삭에 제 개인 사비가 들게 되는데 재종학원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재종반이 시대인재가 지금 한 반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는 재종반 애들 첨삭을 매주 다 해주려면은요. 저는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첨삭을 못 해줘요.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도 아니 1시간 40분 수업하는데 1시간을 답안지를 쓰고 있으면 저는 수업을 40분밖에 못 해주는 거잖아요. 얘네들 그걸 써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답안지 쓰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재종반 친구들은. 그래서 뒤로 갈수록 단과 친구들이랑 논술 점수에서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요. 재종반 애들이 정시 점수는 참 잘 나오는데 논술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거는 수업하는 시간과 답안지를 일주일에 써보는 시간, 첨삭을 받은 양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재종반에서도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1년에 4번 정도는 첨삭이 들어가는데 사실 단과는 한 달이면 4번의 첨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재종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시 점수는 참 잘 나오는데 논술 점수가 참 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단과 친구들은 논술 점수는 참 잘 나오는데 예, 정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술이 좀 오래 배운 친구들이 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와서 1시간씩 답안지를 써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조교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써야 돼요. 그러면 수학 문제는요. 매달려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가면서 점점 실력이 많이 좀 늘게 됩니다. 그리고 첨삭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면서 아, 내가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썼어야 되는구나. 부족한 부분들도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결국 쌓여서 나중에 그 오래 들은 친구들이 좀 합격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논술 문제는요. 수능처럼 창작이 아닙니다. 수능 문제는 창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훌륭한 분들 한 600명 정도를 한 달 동안 경기도 한화콘도에다가 가둬놓고 문제를 뽑아내거든요. 그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논술은요. 혹시 이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가 수학 문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한 세트를 팔았는데 요즘에는 다 4점짜리 문항만 좀 모아서 팔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4점짜리 문항 뭐 때문에 비싸냐면은요. 결국 30번 문제, 22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 싼 거는 몇백만 원에서요. 비싼 거는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비싸냐면은요. 4점짜리 쉬운 문제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4점짜리 어려운 문제, 창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어쩌다가 수학을 전공을 해서 한양대학교 논술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이 교수님이 1년에 출제해야 되는 문제의 양은 얼마나 되냐면요. 일단 한 교시당 문제 2세트씩 출제를 하셔야지 됩니다. 재심은 한양대학교는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2세트 출제하셔야 되고요. 이게 3교시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 문제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의학 모의 따로 있고요. 그냥 논술 모의 따로 있어요. 그럼 1년에 적어도 한 5세트는 출제를 하셔야 돼요. 5세트가 아니라 10세트 정도를 출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논술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 문제에 10세트를요. 창조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지에도 안 맞죠. 그 교수님이 만약에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파시면 훨씬 더 좋은 부가 수입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술 문제는요. 우리가 뭐랑 상당히 유사하냐면 대학교 족보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과서만 공부하신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니실 때 족보를 공부를 하셨죠. 이 교수님 수업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보통 그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때도 있고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유사하게 출제될 때도 있죠. 논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서 공업수학을 듣고 있고 고대에서 공업수학을 듣고 있고 연대에서 공업수학을 듣는 애가 있을 때
중간고사 문제가 학교별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별로요. 문제 컨텐츠는 비슷비슷한 곳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교별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파이널 때에는 학교별로 나누긴 할 거예요. 그거는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학교별로 컨텐츠는 같은 곳에서 출제가 되지만 뭐 문제 개수라든지 문제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2대 뭐 파이널이다. 그러면 일요일 날 2대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를 2대랑 똑같은 종류의 모의고사를 6일 동안 치고 바로 6일 동안 연습한 것처럼 같은 거를 시험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지. 이 수학 콘텐츠 내용 자체는 이미 정규반에서 다 배운 내용이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요. 문제 베끼기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요. 논술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옛날 본고사 문제에서부터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고사 문제도 사실 전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데에서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경시대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종류의 문제들도 논술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이제 숫자를 바꿔서 출제를 할 때도 있고 숫자를 못 바꾸는 상황도 있습니다. 수학의 특성상.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배운 친구들은요. 이 문제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싶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이제 애들 수강 후기를 잠깐만 좀 보시게 되면은요. 얘기하신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어제 한 매개변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요. 제가 뭐 여기 뭐 교수님과 내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배우셔야 돼요? 정규반에서 이미 배운 상태에서 파이널 때는 제가 짚어드리는 복습해 보는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파이널만 듣는 친구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빼고 왜 다 잘하지? 왜냐면 정규반에서 다 들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배운 친구들이 아무래도 90% 이상의 합격자를 차지하는 이유는 먼저 애들 원서를 써줄 때 제가 애들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애들이 좋든 싫든 와서 1시간씩 답안지를 써보는 시간을 이건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한 문제라도 더 많은 문제를 보게 되면서 가끔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만 내는 특이한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그 학교 파이널에서 해드려요. 근데 보통은 보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문제들로 정규반 수업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본 듯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오래 들은 친구들이 논술을 좀 많이 합격을 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 강사지만 논술은 솔직히 사교육의 힘 없이는 과학고 애들처럼 수학을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거의 일반고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또 많이 궁금해하신 거 뭐냐? 기하학통 미적 다 해야 되나요? 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하학통 미적을 다 하셔야지 되냐면은요. 홍대 이상의 학교에서는 기하학통 미적이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딱 한 학교만 안 나와요.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맞아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미적도 안 나와요. 수투까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성대를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성대 문제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기하학통 공부할게요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대 문제는 난이도가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투까지 나온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물어봐요. 이게 수투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 적 없는 형태의 수투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잘 모르실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수투까지만 들어가니까 성균관대학교는 무조건 하나 써야 되겠구나. 이거 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균관대학교 진짜 문제 보여주는 순간 그냥 포기하고 다음 학교를 기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회 때 이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입학 설명회 때 얘기해 준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하냐? 우리 학교 지원을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논술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 학교 지원을 너무 안 하시는데 우리 학교는 논술 100점 만점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점 정도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원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40점 맞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 확통을 보통 배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성대 하나만 쓰실 거예요. 6개 카드가 있으신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하 확통을 배우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럼 따로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되냐?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이에요. 일단 최저를 맞춰야지 리그에 참여부터 하셔야지 되거든요. 또 어떤 어머니들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저만 맞추면 되냐?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리그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최저고요. 우리는 보통 애들은 리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리그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이제 논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로 배우시는 거를 제가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 시간에 탐구를 더 열심히 하셔서 적은 시간 대비 가장 등급을 쉽게 오를 수 있는 건 그나마 탐구잖아요. 탐구를 좀 열심히 하셔서 좀 더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춰주는데 힘을 써주시는 게 낫지 그 힘을 굳이 논술 때문에 기하랑 확통에 쏟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대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3월부터 기하가 시작이 돼요. 3월이 네. 자, 3, 4월에 기하 개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는요. 기하랑 확통은 노베이스로 오셔도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뭐 내신으로 했어야 하는 친구들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보통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애들도 걱정을 해요. 나만 기하랑 확통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데요.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수학을 특별히 잘해서 논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답안지를 썼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수학을 진짜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데는 의치 한약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약대랑 수의대도 조금 애매한데요. 의치는 수학을 정말 잘해야 하셔야지 가실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논술은요. 우리가 만약에 학교별로 논술 원서를 쓰면은 그거는 정말 수학을 잘해야지 가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과별로 씁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대를 썼을 때 과별로 뽑으니까 30점도 갈 수 있는 과가 있는 거지. 이걸 학교를 기준으로 뽑았으면은요. 60점이어도 연대를 합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과별로 뽑으니까 낮은 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학을 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친구들이 요런 친구들이 써주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대학교 있죠. 여기 옆에 있는 거. 그 학교가 아주 머리를 잘 썼죠. 왜냐하면은요. 과학기술대학교가 원래는 과별로 뽑았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대학교에 좀 낮은 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는지 모르겠는 MSD 학과 그리고 안경광학과 요런 게 이제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던 과들이에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과별로 뽑으니까 애가 인서울을 도저히 수능 점수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인서울권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의 안경광학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좀 낮은 과들을 썼으면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대학교가 그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같이 뽑습니다. 그냥 학교 이름으로 뽑아요. 그러면 또 어머니들 착각을 하세요. 아, 그러면 여기는 학교 이름으로 무려 애들 몇백 명씩을 뽑네? 그럼 여길 지원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학교 이름으로 뽑으면은요, 원래 낮은 과를 붙을 수 있는 점수대 애들이 다 같이 학교 이름으로 붙으니까 이제 높은 점수에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많이 뽑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또 거기를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별로 뽑는 데가 적게 뽑아도 좋은 거예요. 거기가 훨씬 붙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또 잘 활용했던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예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과별로 뽑고 있는데 전에는 아예 계열별로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는 다른 데는 여기는 기계공학과 12명 뽑고 전자공학과 10명 뽑고 이러니까 굉장히 적게 뽑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대는 막 공학계열 80명 뽑는데요. 그럼 다 같이 막 성대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훨씬 붙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을수록 붙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요때 기하 개념 들어가면서 어차피 애들 다 어차피 의치 한약수 정도 쓰는 애들 아니면은요 지금 확통 기하 엉망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실 겁니다. 노베이스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미적분은 한 바퀴 끝내고 오셔야 돼요. 미적분은 어느 정도로 끝내고 오면 돼요? 센 B단계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C단계까지 안 바래요. 센 B단계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끝내고 오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요게 그러면은 충분한 2달씩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요거 2달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중간고사 휴강기간이 3주가 있고요. 기말고사 휴강기간이 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이 한 5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 수업 5주, 6주 정도 나오고요. 요것도 한 6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7, 8월 달에 이제 실전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너무 표가 복잡해질까 봐 굳이 안 써놨는데요.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냐? 수상하 원투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문제는요. 이렇게 수능처럼 요거는 딱 기하에서 나왔어. 요거는 딱 미적에서 나왔어. 요렇게 되지 않고 한 문제가 많은 관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7, 8월 달에 실전 문제풀이 하고 나서 9월에 바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시립대, 홍대,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차에 지금은 별로 관심 없으실 학교 중에 1차에 보는 데가 뭐 성신여대라든지 이제 요런 데도 다 1차에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하시죠? 올해 연대 논술 통합과학 논술 본다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지. 솔직히 과학 논술은요.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7월부터도 잘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언제 연대 과학 논술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냐? 연대를 실제로 쓰게 되실 경우에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보통은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한 6, 7년 전까지는 과학 논술이 거의 막 경희대도 과학 논술이 일반과에도 있고 과학 논술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아예 1월부터 과학 논술도 같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과학 논술에서 좀 뭐를 쓰고 나오려면은 수리 논술이랑 같이 1월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점점 과학 논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학대 중에 일부 학교들만 과학 논술이 좀 들어가고 일반과는 과학 논술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의학대를 준비하는 애들은 언제부터 과학 논술을 냈냐? 9월부터 했습니다. 7월부터도 잘 안 열려요. 반을 열어도요, 애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안 와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해봤자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과학 논술은 보통 원서를 쓰고 나서 9월 초부터 좀 그나마 일찍 시작하는 애들이 그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의대에 의학대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도요, 과학 논술은 파이널만 듣고 간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연대가 저렇게 부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파이널만 들으셔서는 저는 조금 부족하실 것 같고, 연대를 실제로 9월 달에 쓰게 되시면은 그때 과학 논술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세대학교가 옛날에는 과학 논술이 있었잖아요. 이제 요즘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데, 사실 과학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문제에서는 사실 40%의 점수를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수학만 풀고 합격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논술이 과학 논술이 있을 때도 오죽하면요, 애들이 너무 수학만 풀고 합격을 해버리니까 왜냐면 수학 풀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대를 합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만 잡고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애들 과학 논술 작성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서 한동안 몇 년 동안 뭘 했었냐면은 애들이 시험장에 입시를 하면은 시험을 시작하면서 과학 문제만 줘요. 그리고 30분 뒤에 수학 문제를 줍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조금이라도 좀 쓰라고. 왜냐면 너무 수학만 풀고 합격을 하니까 과학 논술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 논술이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수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실 생각이라면 진짜 연대를 쓰셨을 경우에 수학 논술이 연대를 써도 될 만한 수준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10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논술 수업하고, 한 달이라고 했지만 사실 4번의 수업이에요. 그렇게 수업하고 종강합니다. 일찍 종강해요. 왜냐면 이제 11월 23일까지 수능 공부하셔야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논술 수업은 시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파이널이 마감이 정말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티켓팅 하듯이 참가를 하셔야지 되는데, 정규반 친구들은 밀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드려요. 재종반 친구들, 그러니까 제 수업을 기존에 듣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미리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당일 와서 선생님 저 어떡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이게 매년 있더라고요. 한두 명씩. 그래서 그때 안내 문자 나갈 때 파이널은
자리를 일단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듣게 되면 100% 환불이 다 되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미리 자리들을 안 잡아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리 하나는 확보를 해 놓으신 상황에서 나중에 뭐 최저 못 맞췄다. 그럼 그때 가서 환불 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로 마감이 될 줄은 몰랐대요. 전국에서 시대인재로 오기 때문에 진짜 마감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 드릴 때 그때 일단 자리부터 확보를 좀 해놓으셔야지 되세요. 자, 오늘 제 설명회의 목적은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모르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치한약수 정도를 이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논술 공부 시간을 물어봤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거의 맨날 붙잡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이 많이 들려왔었고요. 그리고 일반과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1, 2, 3월부터 시작한 친구들 기준으로 그냥 숙제 정도 열심히 숙제에서 민망한 점수 받지 않을 정도로 해갔다. 그리고 거기에 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한 내용들로요. 좀 어머님들께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좀 이런 거 저런 것을 좀 이렇게 좀 아시는데 도움이 좀 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고요. 잠깐 조금만 혹시 좀 이런 거 좀 질문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고 이제 또 댁에 가시면은요. 아우 나 그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하고 댁에 가시면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여기 저희 이제 조교들이랑 연구실에서 같이 쓰는 번호예요. 요거는 전화하시면은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오늘 뭐 중계동에서 설명해 들으신 어머님이신데 요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희였습니다.